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부산의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등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림 보시며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그리고 흡연율, 그리고 우울 증상의 유병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부산의 통계와 함께 전국의 중앙값도 나와서 비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좀 궁금한 게 음주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하면 결국 폭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0.9% 굉장히 좀 미세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줄었다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전국 중앙값 대비해서도 좀 낮습니다. 여러 정책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요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나비 효과 중에 하나의 예로는 최근에 그 수영구 수변공원을 좀 포함을 해서 야외 음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무분별한 음주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조금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면서 해수욕장이나 해변가에서의 음주가 좀 줄고 이제 그러한 무분별한 음주 문화가 좀 개선이 되지는 않았나라고 긍정적인 측면은 조명해 볼 수 있고요. 조금 경제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주나 알코올류 전체에 대한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모두 가격이 좀 인상이 된 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식당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적인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술을 마시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먼저 행정에서 야외 음주와 관련된 적극적인 계도가 있었죠. 전 첫 번째로 주요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류를 많이 사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보고요. 과거처럼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또 억지로 먹이거나 포금을 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좀 융합이 돼서 이렇게 음주율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도 전국 중앙값보다 0.8%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자살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부산이 자살률이 특히 높다. 50대와 60대에서의 자살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고 실제로 각 16개 구군을 살펴보면 조금 서부산 위주에서의 자살률도 좀 높게 측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의 대부분은 또 경제적인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복지적인 정책에서 건강, 마음에 대한 건강과 신체 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면 결국 그 이전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우울 증상 유병률이 7.5%에서 7.7%. 그러니까 거의 0.1에서 0.2 정도 상승을 한 건데 저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경제적 봅니다. 요인이 두 분이 그 점에서는 동일하네요. 좀 학술적인 영역에서 선행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는 첫 번째 요인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또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게 지금 우울 증상 유병률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흡연도 아무래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전국 중앙값보다 부산이 조금 낮아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또 0.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흡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집중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회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갈매길이나 해파랑길이 있어서 걷기에 대한 환경이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걷기를 하는 그런 시민단체 조성을 통해서 문화가 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금연 정책을 실시를 하다 보니 캠페인이나 다양한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은 조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음주나 흡연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의 차원이나 정부의 차원에서는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흡연 통계는 어떻게 내냐면요. 총 담배 판매량으로 그냥 단순하게 흡연을 통계를 하거든요. 담배 판매량. 그냥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판매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부산에 많이 방문하시진 않으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좀 엔더믹을 맞으면서 정상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아무래도 투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흡연율이 조금 상승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계를 봤습니다. 10대 흡연율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고, 부산에서는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동 인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동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도 이 정도 이렇게 대비를 봤을 때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관광 수익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는 없는 지점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흡연율 자체에서는 우리가 시 자체가 건강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설립을 해서 10대에 대한 흡연율까지도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수치 조정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부산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부산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